발표 내용은 좀 연차가 지난 다음에, 연차라기보다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죠. 저 같은 경우는 1년 넘어서 볼 정도로 그전엔 태도나 준비 과정 보느라고 거의 못 봐요. 그렇죠? 발표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발표 내용에 신경 쓰면 아이들 긴장해가지고 발표를 잘 못하거나 자꾸 뜨문뜨문할 경우가 많아서 거의 심지어 안 듣는 것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좀 자신 있게 길게 얘기를 하게끔, 뭔가 선생님 아무리 안 듣는 게 좀 틀려도 슬금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냅둔 식으로 해서 그림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갈 때는 그림책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할 정도로 쭉, 그러면 이제 줄글책으로 가고, 쓰기나 조금 내가 내용 신경 쓰는 건 애들이 그래도 한 30분 정도 한 권으로 30분, 20분, 30분 해가지고 속으로 난 좀 발표 좀 해 라는 자신이 붙을 때 내용으로 들어간다 하는 쪽이에요. 물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틀 같은 게 좀 고정될 가능성이 많죠. 발표의 상당수가 이제 기억한 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기억하던 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그 발표 내용에 신경 쓸 때 아이들이 더 움츠러드는 게 더 커요. 움츠러들고 주춤거리고 그런 게 너무 커서 가능한 한 내용을 잘 안 본다. 어떤 애 보냐면 이제 너무 그 장난치는 애들, 내용으로 장난치는 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앞에만 자세히 하고 계속 선생 눈치 보는 애들은,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내가 특정한 거를 잡아서 애가 파악이 되는데 애가 동의를 안 하니까 애한테 입증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내용을 볼 때 그때 난 노골적으로 책을 펼치고 봐요. 아니면 한때는 녹음을 하겠다고 했어. 그 순간에 보기에는 뭐 애들이 막 겹치게 하니까 한 명당 15원씩 해서 절로 가서 녹음하고 들어, 그러면 녹음하고 발표해. 그래서 이제 마이크 꽂아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나중에 듣던가 말던가, 뭐 실은 그 중에 4명 중에 한 명만 하는데 한 명만 하면 뭐라 그러니까 녹음은 다 하지. 녹음 다 하고 이제 그 한 명 것만 꼼꼼히 듣고서 얘가 정말 내가 생각한 거랑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얘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 이게 문제야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상당히 나중에 얘기고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개는 저는 일부러 내용을 꾸미거나 일부러 엉터리 하거나 그런 데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믿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안 듣고 쭉 가죠. 그럴 때 문제는 좀 있죠. 아무래도 선생님이 안 들으면 애들도 좀, 선생님이 안 들으면 가장 큰 건 뭐냐면 친구 발표를 잘 안 들어요. 내 수업은 물론 들을 만큼의 여유가 없지, 빡빡해서 시간이 빡빡해서 그러긴 하는데 친구 발표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잘 안 돼요. 어떤 팀은 선생님이 잘 듣는 팀은 애들도 잘 들어요. 참 듣는 거가 상당히 좋죠. 내가 집에서 책 읽고 친구 발표도 듣고 나도 발표하면 상당히 좋은데, 난 내가 잘 못 듣고 딴 거 하느라고 애들도 친구 발표는 집중하지 않고 그냥 흘려 들어가면서 듣죠. 그래서 그건 좀 아쉽긴 한데 하여튼 난 내용 들을 정도는 안 되고 어떤 느낌 정도만 보자. 느낌 보는 건 그때 말한 대로 이제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막 과장되게 하는데 계속 하면 모르지만 이제 어떤 부분만 주로 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하고, 어떤 분은 목소리 작고 어떤 분은 목소리 크고 이럴 때 저거는 조금 수상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장된 거 그 부분은 이제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나 재밌는 것이고, 목소리 작거나 하는 건 기억이 안 나거나 뭐 재미없거나 이런 거니까 그 차이가 격차 크면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그것도 못하는 애가 그 단계로 가면 잘하는 거죠. 근데 잘할 만한 애가 그 단계에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잘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목소리 크고 어떤 때는 목소리 작고 어떤 때는 한참 쉬고 어떤 때는 뭐 꾸며서 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하다, 이런 것들이 하는데 걔가 잘한 애가 그렇다면 그건 못하는 것이고 못한 애가 그렇게 한다면 올라가는 과정 보이는 거라서 근데 그것도 이제 내용보다는 그런 측면이죠. 그 작게 하는 경우 이런 거 아까 말한 작게 하는 거 뭐 크게 하는 거 이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들리고 안 들리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건 오히려 내용이 왜 그러냐면 그게 참 어려운 건데, 내가 내용을 이미 알죠. 아무래도 책을 미리 봤으니까 내용이 전체가 파악된 상태에서 애가 얘기할 때 이를테면 그 구석이라는 게 그런 건데, 왕이 죽었다
슬퍼서 왕비도 죽었다 할 때 슬퍼서가 이제 연결고리잖아요. 사건은 왕이 죽고 왕비가 죽은 거예요. 슬퍼서 연결고리인데 그거를 발표를 표면적으로 본 애들 안 하거든요.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사실 사건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내용을 아는 상태에 내용을 잘 들을 때 그거를 자연스럽게 내가 집어넣어서 들어요. 그 안 그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거는 글 쓴 거에서도 그걸 파악하기 어려운데 귀로 들으면서 그걸 바로 제가 저를 안 했다라고 보기가 정말 의식하지 않은 이상 잘 안 들어. 내가 그냥 아무래도 나도 애들이 얘기할 때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내용이 되게끔 이해가 되게끔 듣는 거거든. 꾸밈을 집어넣더라도. 근데 이미 내가 책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걔가 마치 내가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의식하지 않은 이상은 자연스럽게 걔가 한 걸로 착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거 참 어렵다. 거의. 그거는 글로 쓴 건데도, 그러니까 줄거리 5단계를 썼어요. 그럴 때 니은과 디귿이 연결고리가 안 되라는 걸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걔가 그렇게 알아서 한 것 같아요. 아까 태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들을 땐 그게 더 어려워서 그건 아주 어렵다. 내가 그러니까 차라리 책을 안 보거나 모르면 말이 돼. 모르면 듣다가 이상하네? 왕이 죽었는데 왕비가 왜 죽었어? 이러지.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슬퍼서 죽었겠지 뭐. 그러면서 애도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내가 일부러 의식하지 않은 이상은 그거 구별 못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래서 내용으로 듣는 건 너무 어렵고 아예 모르는 형태로. 그러니까 가장 잘 듣는 타입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저 내용을 몰라. 그래서 애가 얘기한 걸로만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자꾸 안 그려져. 그러면 안 돼.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애 얘기를 처음 들은 것처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대단히 어렵죠. 그건 잘 안 돼. 근데 그게 그때 애가 제일 발표를 잘하는 거예요. 애가 발표를 하는데 내가 그림이 잘 그려진다. 내가 마치 안 읽었는데도 영어 보는 거. 그때가 가장 발표를 잘. 그거는 글자 정확히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어떤 느낌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듣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여러분들 일본이 경청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 정말 판단 안 하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친구 중에 있을 거야 누군가. 그런 사람들은 애 발표 좀 그렇게 듣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얘기한 것만 들어. 경청이 그래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해석하고다 끼어들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들어. 그렇게 되는데 보통 사람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못하지. 나도 못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은 한 10% 정도 아주 드물다. 얘기한 것만 듣기는 정말 어렵고 내가 다 이야기가 되게 꿉꿉이지. 보통 사람들은 쓴 것도 그렇게 구별해야 참 어려워요. 쓴 것도 내가 빠르게 뭐지 꼼꼼히 볼 시간이 없거든요. 왜냐면 딴 데들 계속 뭔가 하고 있으니까 쓱 봐야 되는데 쓱 보면서 니은과 디귿이 연결고리가 안 돼. 그거 찾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건 독해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귀로 들으면서 그것도 딴 데들 뭔가 막 하고 있는데 귀로 들으면서 그게 연결고리가 되면서 제가 한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발표 내용은 우리 경우는 무리고 청얘가 문제가 생길 때 아까처럼 녹음을 한다거나 객과 하나만 신경을 쓴다거나 그렇게 특별할 때 되게 자연스러운 기회는 애들이 빠져서 등등 뭐 여러 가지로 뭐 딴 애들 책을 읽어도 걔만 발표하는 기회가 있을 때 여유 있게 딴 애들 책 읽고 있고 걔가 발표할 때 그때만 좀 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는 있죠. 자연스러운 기회 때는데 일반적으로 참 어렵다. 그다음에 발표 내용으로 늘 같은 분량 발표하거나 이런 것도 발표 내용으로 봐야 되나 뭘로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가 늘 같은 형태로 하는 거는 뭔가 짱구나 집중이 떨어진 상태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다. 독학하면서 딱 나타나요. 독학하면서 늘 같은 형태로 글을 쓴 형식이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 특히 뭐라 안 그랬어. 그럼 그 틀을 고수하는데 좀 지나면 내가 그만큼 애쓰지 않아도 그 틀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집중이 떨어진 형태로 그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형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선생님이 괜찮다고 한 것 같아서 그걸 고수하는 건데 애쓰지 않아도 그 틀은 유지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아이에 따라서 아이가 정말 힘들게 그 틀을 만들어내서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지나고 나서 다 끊어야죠. 틀을 바꾸라고 요구를 해야 돼. 그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발표는 좀 애매한데 독후감이나 이런 거 특히 그 의문각기 이런 데 잘 나와요. 의문각기 이를테면 우리 나라면 이런 거 못 쓰게 하니까 근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가끔 있어요. 그 답을 예상해서 왜 가출했을까? 뭐 가출하면 추울 텐데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걔는 부모한테 혼날 텐데 그럴 때 부모가 혼냄에도 불구하고 왜 가출을 했을까? 부모 혼낼 것 같아. 불구하고를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게 처음에 말 되거든. 그다음부터 불구하고 틀로 맞추면 편하잖아. 편하게 계속 그걸 고수를 해. 그러면 좀 지난데 그걸 못 쓰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집중이 떨어진 상태에도 그 틀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그건 잘 보이는데 발표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발표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발표도. 그게 주로 쪽수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대충 감을 잡아. 15분에 3쪽 하라고 할 때 3쪽 어떻게 감 잡는지 나 미지수긴 해. 어떻게 3쪽 감을 잡지? 감을 어떻게 잡아? 하여튼 시간과 그 대충 감을 잡아요. 이번에 6학년 잘한 애가 줄거리를 다 쓰되 발표하라고 했더니 니은 부분을 했어. 니은 부분 했는데 15분에 한 70쪽인가? 60쪽인가 하라 그랬는데 13분에 한 그 정도를 했어. 아니 50쪽이구나. 15분에 50쪽을 하라 그랬는데 13분에 50쪽을 했어. 그래서 다 했는데 그래. 그럼 3분 남아서 3분 더 해 그랬어. 한 명은 3분 더 하라고 그러고 한 명은 3분도 얘기 안 하고 아니야 몇 분 남았어. 몇 분 남았는데 나 몰라. 더 해. 이어서 그랬어. 그랬더니 3분 앞고 뒀는데 12쪽이야. 4배야 4배. 처음도 4배 4배야. 신기하네. 근데 둘이서 수업했는데 옆에 애도 거의 똑같이 그걸 하더라고. 잘하는 애들이 야 잘하는 애들은 저런가? 되게 앞에 발표하고 뒤에 발표할 때 뒤에 발표가 되게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야. 앞에가 더 기억이 잘 나고 대체 뒤에가 드러나거든요. 아니 못한 애들은 좀 바뀌기도 해. 일반적으로 앞에 30쪽 하면 뒤는 한 15분의 3쪽은 2배잖아요. 그럼 뒤에는 한 3배 정도 이런 식이야. 처음에 한 배면 1.5배, 처음에 3배면 한 4, 5배 이렇게 조금 뒤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걔들은 물론 3분밖에 아니지만 똑같아. 그래서 저 신기하네. 그런데 그게 이제 걔네를 내가 그거 판단 못해. 아주 잘한 애라면 잘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조금 잘한다고 본다면 저건 짱구일 거야. 근데 내가 그걸 판단을 못하겠어. 걔가 그렇게 잘하는 정도로 봐야 되나? 아니면 조금 잘하는 정도로 봐야 되나? 그 틀을 고수한다는 게 무의식적으로 그 애쓰지 않아도 그 틀이 유지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걔들이 옛날에 우수했는데 지금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쟤들 짱구인가? 근데 걔네 스타일은 짱구 굴릴 애들은 아니거든. 근데 눈치를 볼 애들도 아니고. 그러면 요새 좀 주변 압박이 좀 있어. 6학년이고 공부 좀 하라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좀 떨어졌나? 이게 판단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하던 거하고 같으나 다르나 계속 보내요. 같으면 같은 대로 저게 틀로 고정돼 갖고 집중이 약한 형태로도 저 틀을 유지하는 건지 다르면 다른 대로 저게 다른다는 것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우린 거의 그 지금 현재 결과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냐 떨어질 거냐 계속 추론하는 거거든요. 계속 추론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독해력 부분인데 이런 독해력으로 애가 앞으로 성장할 거야 말 거야. 지금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지금 잘한다는 건 누구랑 비교하는 거잖아. 비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얘가 그전보다 좋아졌어? 그래 좋아졌어. 그건 분명하지. 좋아졌어. 근데 그렇게 좋아진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냐 말 거냐 그게 힘들면 늘 그걸 고민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할 것 되게 많아요. 앞으로 이런 태도가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야? 지금 좋아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어떤 방향성이죠. 방향성. 이렇게 기억을 하면 앞으로 기억이 좋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좋아질 거야? 그런 거죠. 이런 태도, 이런 내용,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하고 못하고는 덜 중요하게 보이고 지금 덜 쪼개 되죠. 앞으로만 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민할 것도 꽤나 많아요. 생각할 거 많아. 근데 애들도 안 보이지 지금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3 좀 웃긴 애가 무기력한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꿈이 생겼어. 그래서 무슨 꿈? 스킴 학원을 차리겠다. 왜? 선생님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기본 강의 들었으니까 이거 애들이 그렇구나. 그렇지 뭐 그렇지 뭐라고 그러겠어. 알았어. 그래 꿈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애들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지. 근데 그게
하는 사람은 힘든 거죠. 관찰하는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요. 기본 강의 듣고 관찰하는 사람 눈에 나 하는 게 하나 안 보여서 조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자료를 줘. 자료는 봐. 근데 애들 태도로는 뭐 움직임을 간파를 못하니까 애들이 조용히 있지 뭐 까불기나 한 뭘 하나. 그리고 나도 별로 얘기 안 하잖아. 그냥 조용히 각자 뭘 한다 떠들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관찰하기 힘드니까 그냥 졸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료를 줘. 그래서 자료는 봐. 자료 볼 때는 안 줘라. 윤쌤도 처음 관찰할 때 그러지 않나? 다 줘라. 다. 뭐 누구다가 그래. 이제 그거라고 질문 받을게요. 네,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이그 기억력이나 이 내용은 아니고 네네 기억이나 이 내용은 아니고 저희 아이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저번 강의랑 이번 강의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2학년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해서 글을 읽은 지가 얼마 됐고 긴 책을 읽은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몰입 독서를 하고 스키마를 수업한다고 하면 혹시나 책에 대한 뭐랄까 이 거부감이 들거나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 이거를 수업의 형태로 간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설득하거나 뭐 다른 부모들을 같이 하자고 해야 할 때 뭐 어떤 부분을 내세워서 해야 할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니, 수업 같은 데로 갈지 안 갈지는 해봐야 아는 거 같아요. 아이가 처음부터 그럴 거다? 성향상. 성향상?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 다를 텐데 저는 그냥 그 다른 친구들하고 하니까 같이 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 몰입 독서 그냥 같이 책 읽는 거야. 중간중간 쉬고 이러면 대체로 한번 해볼까 그러는 거죠. 수업은 아니 수업이니까 애가 알았거나 알았지 않거나 이거 평가하지 않는 것이고 독서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좀 그냥 어렵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뭐지? 그런 거지. 하여튼 학교 공부랑은 달라. 학교 시험이랑 흥미가 떨어지는 아이는 없나요? 책에 대한 흥미가. 그거예요. 암기 안 되면 떨어져요.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미칠라 그래요. 그리고 욕심이 많네. 친구보다 잘하려는 애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난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들은 우리 애가 완벽주의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그래. 냅두면 돼요. 근데 그 걔한테 압력을 주면 걔 자빠지죠. 내가 어느 정도 기억할 것 같은데 그 정도만큼 말이 안 나오고 해보니까 얼마 안 돼. 스스로 창피하잖아. 근데 선생이 압력을 주거나 친구가 압력을 주면 떨어져 나가죠. 대표적으로 중학생 1학년쯤 되면 한 애가 한 1년에 갖고 한 20분 정도 올라갔는데 걔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왔어. 근데 그때 그걸 모르고 그냥 발표시켰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 7분 했고 못하고 1년 한 애가 20분 했어. 어떻게 되겠어? 걔 안 오지. 자주전. 그래서 그 다음에 더는 그런 애가 오면 다 5분씩 줄여. 다 20분 하다 5분씩 끊어서 해. 그래. 5분씩 끊어서. 처음에 차이가 안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우리 공부를 힘들어해요. 왜냐면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한 애랑 당연히 차이가 나요. 근데 내가 걔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소리 열받지. 비교한 애들은 우리 수업 아주 힘들어해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나 잘했죠? 쟤보다 잘하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리고 선생님 별로 칭찬 안 하거든요.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선생은 칭찬도 한 번 안 해주고 저는 안 하기로 소문나가지고 일제 잘했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어쩌다 할까 말까 하는데 정치적으로 가끔 해보려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이번에 딱 한 명 했네. 온라인으로 하는 애한테 온라인으로 평균 따지면 1년에 한 번쯤 할까 한 번. 아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아주 힘들어하는 데가 많아요. 끊임없이 자기나 격려를 받아서 그 힘으로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러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뭐예요? 어제도 무슨 뭐라더라? 방사가 뭐예요? 몰라. 근데 걔가 좀 입이 툴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야 방사를 못해서 늑대야. 방사를 못해서 안락사 시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생각해봐. 안락사 시킨다는 건 뭐야? 어쩌고 저쩌고 그럼 방사가 뭘 것 같아? 뭐 풀어주는 거 뭐 어쩌고 그래. 그래 그런 거야. 그렇게 앞뒤 생각하면서 생각해. 애들이 읽어가면서 그 단어 모르면 그건 바로 물어보잖아. 그리고 안 그래 좀 짜증을 내잖아.
앞뒤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안 하잖아. 짐작하려고 안 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엄청 열받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은 되게 친절하지 않고 모르는 거 물어봐도 가르치잖아. 거기에 엄마까지 동의하면 끊는 거지 뭐. 정말 한 번 수업해서 그만둔 애도 있어요. 한 팀이 한 번 온 데도 있고 4번까지는 했어. 왜냐면 돈을 냈으니까. 갑자기 연락 와서 4번 하고서 아니 한 팀이 오세요. 상담 오세요.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돼? 거기도 다시 다녔던 것 같아. 근데 한 명까지 또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명 하루 수업하고 응급실 간 애도 있어. 야, 저걔 정말 그건 강적이라고 봐. 아니 그건 자기 짱구야. 난 자기 짱구가 그래서 이거 하다가 엄청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니 그런 애도 있어. 이거 끌려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짱구를 굴리는 거지. 그거 악한 거지. 뭐 응급실까지 가겠어. 아니 내가 보기엔 걔 그렇게 못하지 않았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응급실 갔다고 안 온다고 해서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애니까 경쟁이나 칭찬 이런 거 익숙한 애들은 우리 수업 못해요. 정말 엄청 어려워. 네, 질문해 주세요. 방금 이렇게 단어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봤을 때 안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앞뒤 맥락을 파악해서 이렇게 알으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책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물어보거든요. 근데 진짜 딱 그렇게 딱 그 단어 하나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도 맥락 파악이 안 되니까 앞뒤를 좀 읽어봐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알려주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파악하게끔. 그래요. 모르는 걸 다 딱지를 붙여. 끝난 다음에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 끝난 다음에 물어볼 것 같아?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읽어줄 때 뭐냐면 읽어줄 때 잠깐 그러고 단어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그 단어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모른다고 말을 표현 못하니까 그 단어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쉬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을 때 이 단어 상대방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쉬고 싶으니까. 근데 나 쉬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질문이 제일 좋아. 모르는 걸 물어보면 이게 적극적인 태도로 보이거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얘기할 때 자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 약간 이제 본인이 책을 읽지 않고 제가 이제 그림책을 읽어줄 때 가끔 정말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거라고. 알려줘요? 그럼요. 아니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얘기했기 제일 좋아요. 그럼 네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제일 좋아요. 그럼 본인 뭔가 얘기할 거 아니야. 대체로 맞았다고 해주면 돼요. 틀려도 맞았다고 해갖고 본인이 자꾸 적극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틀려도 뭐라고 단어를 얘기해요? 그럼 맞았다 그럼. 그게 몇 번 반복되면 그 다음에 너는 뭐 때문에 그 단어 뜻을 그렇게 생각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거가 뭐냐고 생각하면 애가 앞뒤 단어나 그림 갖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차츰 단어 뜻을 추론하는 걸 배우는 게 그게 더 낫지 그 정답 하나 가르친다고 아니에요. 일상에서는 제가 그러잖아요. 일상에서는 애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건 상당수는 제가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답을 얘기해주잖아. 그럼 애들이 다 들어요? 난 그거 알았어. 물어보고서 내가 답을 얘기해주면 중간에 가. 이런. 보니까 그건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가 얘기할 때 안 듣죠? 언제 들어요? 물음표로 할 때만 들어. 그래 고개를 돌려. 물음표로 할 때. 고개를 탁 돌리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끄는 거예요. 관심을 끄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실은 부모가 다 얘기하잖아. 재미없지. 실은 내가 얘기하려고 사인을 보낸 건데 이게 뭐예요? 난 하늘이 왜 파랗지? 하늘에다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하늘이 왜 파랗지? 그럴 때 저걸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돼. 문학적으로 얘기해도 막 궁리하다 뭘 얘기해주면 얘는 재미없지. 내가 엄마 들어봐. 내가 왜 그리고 그 얘기를 처음 말 시작을 하늘이 왜 파랗지 물어보는데 엄마는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서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재미없지 뭐. 그러니까 단어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 차원이라 봐야 돼요. 단어를 물어볼 땐 이유가 있겠지. 뭐 단어 뜻이 물어본 게 아니라 맥락이 모르든지 뭔가 있을 거야. 근데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단어부터 애가 넌
뭘 생각? 그 단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모른다는 걸 통해서 네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듣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더 어렵다. 네, 혹시 지영쌤이나 경희쌤 쪽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잠깐만요. 지영쌤 말해주세요.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뭐 발표하기나 뭐 기억놀이나 읽어주기 이런 거를 한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 기억을 좀 더 장기 기억으로 잘 저장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책과 관련된 다른 뭐 독후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몰라도 시키는 건 안 좋아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아이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거나 몸 동작을 부분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부모가 시키거나 거기 체계를 갖추거나 뭔가 완성도를 높이는 식으로 뭔가를 주면 그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독후 활동 없이 읽어만 줘가지고 그 내용이 쌓여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뭔가 몸 동작을 하거나 그림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그렇게 나올 때 그거를 약간 받쳐주는 거죠. 재밌겠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미리 하는 거는 까딱 잘못하면 이제 평가로 가거나 활동으로 가면서 책 읽는 것보다는 독후 활동의 초점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잘 안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집에서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학교는 책도 안 읽고 활동만 하잖아. 독후 활동만. 그런 상태에서 뭐 집에서까지 또 해요. 지금 우리가 학교라는 전제 하에서 집이 있는 거니까 학교에서 거의 읽기는 아주 조금 하고 순 활동만 하잖아. 평가만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최대한으로 활동도 적게 하고 평가도 적게 하는 게 오히려 균형이 맞을 거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쭉 이어서 3시까지 할까요? 근데 경희선 내쪽이 오늘은 네, 사람이 없나? 질문이 없네?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질문이 없으시다고 그러네요. 하셔서 그럽시다. 네, 그럼 쭉 이어서 할게요. 네. 마지막 교재에 대해서 껐다가 다시 킨 거야? 아니요, 껐다 켜야죠. 다시 켤까요? 잠깐만요.